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준영의 딥 차이나입니다. 드디어 그동안 언제 발표되나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았던 트럼프 상호 관세 위헌 논쟁, 드디어 지난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헌이다. 관세까지 대통령한테 관세권이 부과된 경우는 없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관세가 또 나올 거다.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어서 불확실성이 더 강화됐다. 뭐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상호관세에 의해서 사실 투자 협정까지도 다 맺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관심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판결의 파장과 영향,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서강대학교 허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이 허 교수님, 이게 사실은 뭐 언제 나온다 그러다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는데, 이게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네. IEPA라는 거에 의해서 된 건데, 네. 그거가 잘못됐다, 일단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보면은 뭐 관세 돌려주라는 말도 없고, 네. 관세가 뭐 잘못됐다는 말도 없고, 네. 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무역 제재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그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미국의 뭐 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는 무역 제재는 할 수 있는데, 그 무역 제재라는 게 사실은 관세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관세가 그 무역 제재 안에 들어가느냐 보면 그게 들어가진 않는다. 미국에서는 관세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관세 부과, 세금 부과 권한은 전형적으로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통령이 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 세금 부과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 트럼프 대통령 쪽 입장에서 이제 11월 5일 날, 작년 11월 5일 날 구두 변론이 대법원 그 판사들 앞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관세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이게 외교권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외교권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관세가 그 외교권의 일환으로 쓴 거다라고 뭔가 퉁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대법관들한테 먹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법관들이 어쨌든 지금 보수 6, 진보 3,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임명된 사람이 그 보수 6 중에 3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6대3 판결이 나왔다라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배신이라는 말까지 하고, 자기가 임명했던 사람들이 정말 배신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중간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 문제는 맞습니다. 관세 정책이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이 많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바로 잘 아시다시피 그 무역법 122조를 들고 나와서 그것도 그 다음 날은 10% 그러다 또 15%로 또 올렸어요. 그게 그러면 결국은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기가 안 물러난다고 그랬으니까 춤출 때가 아니다. 곧 아마 지금은 기쁘겠지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갈 거라고 또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말씀해 주신 122조, 무역법 122조 관세는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요. 첫 번째 제한은 150일이라는 시간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5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면서 연장하고 싶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의회 구도가 공화당의 아주 소수 우위가 상하원 다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해 중간 선거가 있는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이거 호락호락하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150일, 그리고 또 하나의 제한이 15%밖에 부과를 못해요. 맥스를 해봤자.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걸로 시간을 좀 벌어놓고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미국의 대통령들이 하던 관세, 그래서 301조 통상법,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궁극적인 관세로 대체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니면 뭐 아예 그럼 이걸로 하면 대법원에서 처음부터 패소당하지도 않고. 근데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제한적인 게 조사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이상한 거 하는지 없는지 조사해봐. 이게 조사 기간만 한 5개월에서 7개월 걸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패소된 그 아이파 법안, 비상경제 권한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머니에 있는 칼처럼 꺼냈다가 넣었다가 위협도 했다가 관세율도 올렸다가 낮췄다가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법이어서 그걸 쓴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덜 편하겠지만 지금 보시고 계신 301조나 232조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232조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품목 관세 지금 철강 관세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반도체 쪽 건드리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뜨겁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반도체가 굉장히 수출이 잘 돼서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한테는 조금 아킬레스건이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허 교수님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들이 다 적용하는 데 있어서 허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미국 무역 수지를 적자에 뭐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 근데 네네. 실제로 그런지는 정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도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안 끼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가 네. 이제 굉장히 관심사인데 네. 뭐 어차피 미국 대통령이 이런 거를 했고 사실은 이 EU 여하를 막느라고 트럼프 표 관세 정책이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레임덕의 전조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걸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상호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3,500억 불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야? 아니면은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우선은 이제 3,500억 달러 투자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개과천선을 해서 우리는 내일부터 관세 없는 세상에서 살 거야. 관세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관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투자도 사실은 어느 일정 부분 사실 상호 관세 때문에 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거 무효가 된 마당에 좀 재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저희 오늘 교수님이랑 저랑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향후에 관세라는 것이 결국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고 이걸 계속 다른 형식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저희가 대미 투자를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목소리 음성 지원되지 않으세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죠. 경노할 그 목소리가 네, 또 네, 느껴지지 네. 않으세요? 네, 아마 보복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스케줄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외교안보 사안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더 그렇죠. 특히 네, 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북핵 네, 이 맞습니다. 문제가 계속 있고 또 이게 한미일 삼각 공조하고도 얽혀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 우문입니다만 네. 왜 이렇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이렇게 목을 매달을까? 이게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일부가 관세는 해도 되는 거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한마디로 딱 좀 정리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세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번에 판결 나온 후에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나한테 1달러만큼의 관세도 못 부과하게 하지만 나는 금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힘을 과시했는데 왜 관세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네. 번째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산업통상적인 요인이 있어요. 관세 맞기 싫으면 미국의 대미 투자 약정에서 미국 안에 일자리 만들고 미국인들은 굳이 대학 갈 필요 없고 그냥 거기 가서 일하면서 중산층으로 십몇만 불 받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재정적 요인입니다. 작년에 사실은 원래 미국의 연방 세입 중에 그러니까 세금 수입 중에 원래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원래 이제 가장 큰 비중이 절반 이상이 소득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그게 5%까지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수입이 꽤 쏠쏠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 있냐 생각해 보시면 왜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 빌 뷰티풀 빌 액트라는 걸 가지고 미국이 지금 감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감세를 하다 보면 나라 고간이 좀 빌 거고 지금 가뜩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이 저렇게 재정 적자 누적시키다가 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감세를 가지고 생긴 나라의 구멍을 재정의 구멍을 이 관세를 가지고 좀 채운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여기는 없지만 사실 안 써놨지만 세 번째 이유는 가장 궁극적으로 트럼프 본인의 정치적인 승리를 위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수님도 아마 보셨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폴리티코라고 하는 정치 잡지가 네. 있는데요. 작년 한 8월쯤에 나왔던 기사가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가 3선을 하는 4가지 방법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사 중에 트럼프가 미국은 대통령이 재선까지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수정헌법을 잘 들여다보면 동일 인물이 미국 대통령으로 3번 재임할 수 없다고 써 있는 게 아니고요. 동일 인물이 미국 대통령으로 3번 이상 elected, 뽑힐 수 없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폴리티코에서 나온 기사 중에 2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다음 대선에 2028년 대선에 제이디 벤스 지금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나오고 제이디 벤스가 당선되고 첫날 사임한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3선을 갈 수 있고 네. 그럼 이게 이제 누구랑 누구 사이의 정권 이양 방식이냐면 러시아에서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푸틴이랑 메드베예프 사이의 정권 이양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 세계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믿어왔던 미국에서 지금 그런 그러니까요.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능성 자체가 크지는 않겠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정치적인 야심이라는 건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또 있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네. 뭐 122조, 232조, 338조, 뭐 다양한 이제 관세 부과 툴들이 네. 있잖아요. 물론 다 이제 의회와의 뭐 충돌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도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고, 네. 우리뿐만 아니고 일본, 유럽, 네. 또 이제 곧 또 중국과의 대회전이 준비되어 네,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각국은 어떻게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시각은 트럼프가 가장 만만한 동맹들을 때려서 맞습니다. 그 자원을 끌어들인 거 아니냐, 맞습니다. 자본을. 네. 그러면 이제 한국 경우는 참 여러 가지로 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일본이나 유럽은 어떤 상태인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세 권역 중에 가장 미국에 어떻게 보면 약간 순종적으로 가고 있는 권역이고요. 그렇죠. 미국이 맞춰달라는 대로 스케줄대로 딱딱딱 지금 빨리 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대미 투자 1호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네. 일본은 아마 미국 쪽의 스케줄에 좀 맞춰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이유는 오늘 아침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유의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도 대미 투자 약정한 거 할 테니까 미국도 향후에 어떤 관세 정책이 나오더라도 최애국 대우 우리 해줘야 된다. 너네도 약정한 거 지켜라. 라고 이제 이유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고 나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너네 이거 갖고 딴 나라들 그 대미 투자 안 할 생각 하지 마. 우리 그거 다 받아낼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안 하면 우리 보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EU도 보복까지는 아니지만 좀 세게 나온 거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 약속 지킬 테니까 너네도 너네 약속 지켜. 자, 이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보면 제가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절대적인 리더십에 균열이 한 3군데 정도 난 걸 제가 봤어요. 첫 번째는 이번에 그린란드 협상하면서 서방 지도자들이 생각보다 세게 들이받던데. 맞습니다. 8개 나라가 들이받던데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법원도 원래는 사실은 모든 트럼프의 대부분의 정책들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고 재량권을 줬는데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무역 정책에 한번 스탑을 건 게 있죠. 세 번째, 의회에서 점점 트럼프 대통령의 그립이 좀씩 떨어진다라는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제롬 파월 의장처럼 뭔가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하고 나면 끝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인데 앞으로 3년 남았어. 3년만 버텨보자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아마 이제 패할 가능성이 큰 게 어쨌든 미국의 중간 선거는 집권당한테 불리한 선거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패할 때 아마 이제 트럼프의 나머지 2년이 조금 힘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씩 균열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빠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과 함께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가려고 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불확실성이 더 강화될 거다.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의 이런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 힘이 빠진 것 같다. 네.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까지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평소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걸 보면 더 강력한 뭔가를 가지고 할 때 괜히 우리 한국이 또 뭔가 아까 이제 품목 관세나 이런데 물론 이제 미국도 반도체를 많이
사전에 좀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뭐 품목 관세를 세게 못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유탄을 많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네. 이렇게 마무리 겸해서 정리를 네. 한번 해주시면. 그 제가 강주현 교수님한테 평소에 이렇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랑 미국은 정치체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정치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오해 말아주시고요. 다만 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중국이라는 정치체제가 미국이라는 정치체제보다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늘공의 느낌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텐데 중간선거 이전에는 사실 다수 뷰가 뭐였냐 하면 시장의 뷰가 트럼프 대통령이 표 의식해서 관세도 세게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물가 막 튀는 거 관리하고 막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중간 선거에 혹시 필패라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나 이제 남은 선거 사실상 없는데라고 생각했을 때 달릴 수 있고 그러면서 본인이 본인의 레가시를 남기고 싶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포인트랑 저희가 경계감 늦출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트럼프의 소위 그 위헌 판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이제 새로운 형태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기는 파장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체로서 뭐 국제시장이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2부에서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위헌 판결에 관한 내용 일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